우리 이재현 멘토님이 아까부터 계속 함께 해주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화면 속이지만 큰 박수로 첫 번째 강연자 이재현 멘토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비대면 강연을 하는 것이 참 아직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물론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강연을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새롭기도 하고 좀 좋네요. 아무튼 저의 부족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대를 가져주시고 하니까 제가 더 긴장도 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는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경험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600만 원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랑 친한 형님께서 어느 회사의 대표신데, 그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제 책을 필독서로 지금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도 감사한데요. 너무도 부족한 얘기인데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독후감을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냈던 그 직원 한 명, 신입 직원 한 명은 600만 원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무슨 투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6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뭐 60억을 벌고 600억을 벌고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제 저는 전혀 그런 얘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꿈 이야기입니다. 꿈 이야기. 그래서 혹시나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교보문고나 네, 저기 예스24에 들어가시면 구매할 수 있으니까 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다고 강요는 안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600만 원의 기적을 하기 전에 저는 현재 금강공업이라는 중견기업입니다. 매출액 7천억 정도 하는 회사의 인사총무팀장으로 있고요. 원래 저는 전공은 세무회계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횟수로는 벌써 한 20년 정도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로트 가수의 마흔에 제가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 저는 나이는 46입니다. 한국 나이로. 6년 전에 지금 이제 무명이 6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대면이었으면 제가 노래 한 곡을 불러드렸을 텐데, 예전 상남자라는 곡으로 제 꿈이었던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MC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끔 얼마 전에는 작년에는 뭐 공무원 대상으로 이렇게 꿈에 대한 강연도 하고, 또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농사도 한 200평, 300평 농사도 짓고 있고, 제 별명이 그래서 스티브 잡스 짝퉁, 파이브 잡스라고 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고, 또한 지금 무명 가수지만요, 인기 예전 가수라고 늘 저를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긍정의 말이 결국은 긍정의 결과를 낳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도 뭐 삶이 비슷할 거예요. 뭐 제가 특출난 삶도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고, 대신 좀 부지런하게 살았고, 꿈을 잃지 않았고, 정말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험일 뿐이지, 저도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과 별반 다름없는, 아니면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아주 못한 가정 환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선 절대 저는 굴하지 않았고 제 가정 환경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저희 가족 소개를 좀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칠남이녀입니다. 칠남이녀면은 지금 뭐 우리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렇게 많아봐야 세 분, 네 분 정도 아마 가족들이 있을 까 생각하는데, 저는 칠남이녀예요. 그것도 제 큰형님하고 저하고는요 띠띠 동갑이에요.
띠동갑도 아닌 띠띠동갑. 그러면 띠띠동갑이면 24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카랑 저랑 나이가 동갑입니다. 큰 조카랑 저랑. 예, 이런 집이 잘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서도 시골에 아까 요 대구도 말씀하시고 구미도 말씀하시고 뭐 하셨는데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그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넘어간 케이스인데 공부하러 이제 넘어간 케이스인데 그래서 상주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50세, 저희 어머님이 43세 저를 놓으셨고요. 늦둥이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우려고 하셨는데 시골에 옛날 시골 병원이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의료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저를 그냥 놓으셨다고 그냥 말년에 기쁨으로 사시겠다고 재롱 보면서 사시겠다고 저를 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뭐 참 감사하고 하지만 어렸을 때는 칠남이녀라는 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누군들 앞에 나가면 저희 집은 칠남이녀예요 절대 얘기 못했고요. 위에 형님들은 뭐 일찍이 이제 나이가 다들 많으시니까 다 부산으로 내려가셨고 이제 시골에는 저하고 형님 두 분 정도 이렇게 사는데 늘 그냥 삼형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저를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다녔고 그래서 학교에 학적부 적는 란에도 가족관계 적으면 위에 형님들은 다 죽였습니다. 네. 그래서 늘 그냥 그게 늘 부끄러웠는데 근데 지금은 형제 많은 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특히 큰일 치룰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 형제가 많으니까 너무 좋고 지금도 의지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네,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뭐 요즘에도 아마 취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취업하신 분들도 꿈에 대해서 한번 요즘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내 꿈이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고 유치원 때 꿈이 뭐였고 중학교 때 꿈이 계속 아마 바뀔 거예요, 꿈은.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면서는 보통 대부분의 뭐 사람들이 그냥 직장 취직하는 게 꿈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장 취직해서는 뭐 결혼하고 그냥 단순한 뭐 그런 보통 사람이 여기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나 내 꿈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꿈이 뭐였는지, 지금 꿈은 뭐였는지. 네. 아마 이제 다들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을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수많은 꿈들이 있었고, 근데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꿈이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돈벌이로서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꿈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그냥 취미 생활로도 그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꿈이 있으시다면 절대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가정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범대학을 가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뭐 저희 형제들이 저희를 십시일반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님은 뭐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범대학을 합격을 하고도 못 갔습니다. 결국에는 집에서 형님들이 십시일반 도와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형님들도 4년을 지원해주기에는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전문대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상대학 세무회계과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정말 좀 방황도 많이 했고 정말 꿈을 바로 눈앞에서 놓치다 보니까 너무 그에 대한 좌절감들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정 환경에 대해서 절대 왜 우리 집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그러면서 군대를 갔다가 군대 와서 먼저 시작한 게 뭐였냐면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새벽 6시까지 한 3시간 정도를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돌리는 건데 정말 비 오는 날은 정말 신문이 쏟아져가지고 그 신문을 주섬주섬 주울 때는 정말 좀 눈물이 나기도 했고 어,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학교를 다니면 참 좋을 텐데 난 이렇게 다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살짝 들긴 했지만 도리어 저에게는 그게
이를 악물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그 영화가 뭐였냐면 최민식 주연인데요. 유명하지도 않은 영화예요. 그렇다고 그 영화가 뭔가 엄청난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영화를 꼽으라 하면 최고로 꼽는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영화인데요.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 꽃피는 봄이 오면의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최민식이 트럼펫 연주자였는데 정말 어디 시립교향악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시골 강원도 시골에 중학교 합주부에 들어가셔서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걸 보면서 저도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내 꿈은 뭐였더라? 근데 하지만 그 영화 속에서도 그 현실 때문에 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연주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최민식 그 주연이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최민식 주연의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아, 내 꿈은 뭐였더라? 그래 내가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는 않으리라라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충분히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똑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 여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도 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습니다. 뭐 노가다도 해보고요. 서빙도 해보고 택시비 아끼려고 밤 12시 넘어서 버스 떨어지잖아요. 예, 택시비 아끼려고 2시간을 걸어 가보기도 해보고요.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택시기사님한테 2,000원쯤은 태워달라고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님이 끝까지 태워주시더라고요. 돈 안 받으시고 2,000원만 받으시고 진짜 5,000원인가 6,000원 나왔는데 네, 2,000원만 받으시고 저를 끝까지 태워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지금 만약에 그분들을 뵙게 되면 정말 뭐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은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정말 이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현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실을 어떻게 보면은 이겨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 40 될 때, 내 꿈 중에 하나가 가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는 작곡가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곡을 한 곡을 받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남자라는 곡인데, 멜론 100위까지는 갔었습니다. 네.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 성취감이라는 게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꿈을 또 꾸게 되고요. 지금은 제가 그 4년제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방통대를 10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한 학기는 마쳤는데 그다음부터는 사실 방통대라는 게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방통대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왕이면 졸업하자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방통대 경영학과를 작년부터 더 빡세게 공부를 했고 올해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에도 이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꿈을 이루게 된 거죠. 물론 경제적인 형편이 제가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의 지론은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라면 한 번 삽니다. 2번 사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쓰게 된 거고 600만 원의 기저귀를 책을 쓰게 된 거고 이 책도 제가 쓰려고 쓴 건 아닌데 출판사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 얘기를 가지고 꼭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한 출판사에서 들어왔었는데 제 주제에 무슨 책이냐고 제가 다시 돌려보냈고요. 또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설득하는 바람에 이제 책을 한 1년 정도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책을 집필을 했는데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께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게 이제 저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 얘기를 뭐 주저리 해봐야 소용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를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호프맨, 두맨, 제 책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호프맨이 되지 말고 두맨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도 하고 싶을 때고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살고 싶으실 거고 회사에서 인정받으시고 싶으실 거고 공부도 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다 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례로 뭐 우스갯소리로 로또에 당첨되고 싶으시다면 로또를 일단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로또를 사야 로또에 당첨이 됩니다. 로또도 사지 않고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라고 공부도 하지 않고 나 공부 잘하고 싶다. 절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프, HOPE, 호프가 되지 말고 DO, 두맨이 되라고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 내일부터 요거까지만 먹고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바로. 제가 살을 최근에 한 10kg 정도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까지는 밥을 이렇게 많이 먹고 내일부터 적게 줄일 거야 라고 안 했고요. 지금 오늘 저녁부터 저녁을 줄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걸으러 나갔어요. 동네를. 1시간씩 걸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10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 살 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처럼 모든 많은 사람들이 내일부터 해야지 뭐 다음 달부터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뭔가 꿈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인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 마인드. 이게 정말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좀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우리 집은 이래도 좋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정말 이 말이 씨가 되고요. 저는 물론 교회를 다니지만 이 긍정 마인드, 긍정에 대한 말투에 대한 그 힘은요,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신을 비관하기보다는 요즘 들어서 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요즘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시대에 빠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많이 안타깝긴 한데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다 보면요, 결국에는 네,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자부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앞길도 분명히 새로운 무엇인가 해결이 될 거고요. 하나하나 이뤄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현실을 비판하거나 비관하지 마세요. 하지만 또 이 중에서 물론 그런 욕심만 있고 열정만 있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실행이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두맨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실행이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그리고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저도 사실 회사에서는 뭐 인사팀장이고 부장 특진도 하고요. 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가수 활동을 하는 이유가 저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은 인정받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저도 회사에서 팽 당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팽 당했을 때, 뭐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그때 뭐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야지 하면 늦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 하는지 아세요? 뭐 그분들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영업 합니다. 뭐 통닭 튀깁니다. 그런 것들 많이 하세요. 치킨집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치킨집조차도 미리 준비돼서 하셨다면은 정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닥쳐야지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을 미리 좀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 가수라는 게 지금 당장 내가 뜨고 싶다고 해서 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명 생활을 좀 오래오래 하다 보고 조금씩 조금씩 활동을 하다 보면 사람들 기억 속에, 뇌리 속에 이재훈이라는 이름 석자가 남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나중에 농사를 지을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골에서 한 땅 200평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 시골 분들이 농사 너무 잘 짓는다고 저한테 칭찬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조차도 나중에 제가 언젠가 먹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제 목표가 뭐냐면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을 때 이재윤 넌 나가라 했을 때요. 당당하게 나오고 싶어요. 근데 이 당당하게 나오고 싶은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되고요. 물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미리 준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과 휴일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하다 보니까 주말 되면 보통 집에서 TV 보면서 그냥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는 뭐 집에서 자는 경우보다는 집에 있으면 사실 저는 이제 좀이 쑤시는 성격이라서 뭐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주말과 휴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주말 휴일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행사가 전혀 없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행사 시즌 되면 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주말 휴일에 많이 이렇게 행사를 많이 잡고 평일에도 저녁 시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십니다. 주중에 뭐 오후 6시까지 업무하시고요. 뭔가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녁에 뭔가 한번 배워보세요. 학원이라도 다녀보세요. 영어가 하고 싶다. 영어 학원이라도 다녀보세요. 저희 회사에 부장 한 명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미래를 두려워하길래 제가 얘기를 조금 해줬어요. 근데 그 직원이 해외영업 쪽에 이게 세관 업무를 좀 맡던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관 업무 관련해서는 그 직원이 아주 타고납니다. 하지만 그 세관 업무라는 게 다른 회사 가봐야 크게 뭐 이렇게 많이 인정받거나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직원 보고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직원이 5개월 동안 지금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뭐 직장이 있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일례로 저희 직원 한 명이 군청에 건축가에 7급, 아니 9급이죠. 9급 공무원으로 합격을 했어요. 저희 회사 한 5년 다니다고 했는데 그 직원한테도 제가 말한 게 뭐였냐면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고 주중에도 저녁에 뭔가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공무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준비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직장 다니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거는 지금 다니고 월급이 나오니까 보험이잖아요, 보험. 꼭 보험을 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인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직원들 중에 저도 뭐 욜로족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너무 대책 없는 욜로족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한 2년, 3년 정도 다니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요. 그냥 당분간은 좀 쉴 거래요. 그리고 여행 다닐 거라고 그래요. 아니, 저는 회사 그만두는 거 좋아요. 하지만 갈 곳을 미리 다 정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행 가려면 한 달 정도 그냥 그쪽 회사를 취직하기 전에 아니면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뭐 여유를 두고 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그만두는 직원들 중에 정말 뭔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직원들은 제가 인사팀장으로서 도리어 격려를 해줍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쉬고 싶어서 회사 생활에 염증을 느껴서 나가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꿈이라는 거는 결국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들께서도 절대 그냥 그만두지 마세요. 갈 곳을 미리 정해놓고 나가세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러 가시더라도 회사에 인사를 쓰고 면접을 보러 가세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가라고 그래요. 저는 인사팀장이면서도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가 있으면 가라 그래요. 물론 지금까지 퇴사했던 직원들의 이제 피드백을 들어보면 우리 회사만큼 또 좋은 회사가 없다고 나가서 대부분들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있던 곳이 또 가장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표가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참 좋고 꼭 회사 다니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건 성격마다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인간관계가 결국에는 나중에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많이 겪었고요. 저는 이제 지금 카톡 친구가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카톡 친구가. 뭐 2,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00명이요. 저는 이번 추석 연휴 시작하면서도 어제 저희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휴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PC 카톡으로요. 한 1,000명한테 연락을 다 했어요. 일일이 연락을 다 했어요. 연락을 할 때는 단체 카톡으로 절대 보내지 마세요. 아니면 단체 문자 절대 보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건 받아봐야 도리어 무성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카톡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일이 있을 때 그분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어제도 앉아서 1,000여 명에게 저녁에 1,000여 명에게 일일이 누구야 누구님 누구씨 일일이 다 카톡을 그렇게 다 보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카톡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 답변을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답변을 안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뭐 안 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소통이 되고 그분하고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연락 오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이 녀석 결혼하는가 보다. 이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좀 짜증이 나잖아요, 사실. 하지만 평소에도 연락했던 사람이라면 그런 연락이 오더라도 기분 좋게 받아줄 수 있으시거든요. 그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좋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학교 이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저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몇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너무도 좋은 이게 진짜 멘토 강연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를 여러분들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아까 뭐 우리 김주현 후배는 뭐 5년 만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자주 이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속에서라도 또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가시고 또 이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결국엔 여러분한테 또 좋은 도움이 될 일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절대 인간관계끼리 돈 관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친구하고요. 실제로 친구한테 300만 원을 15년 전에 빌려줬다가 아직까지 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300만 원 때문에 결국은 인연을 끊었습니다. 너무도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절대 친구 관계, 가까운 관계일수록 돈 관계는 하지 마시고 돈은 은행이랑만 관계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 제2금융권은 하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호프맨이 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호프맨이 되지 마시고 두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간이 뭐 조금 지난 관계로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지금 화면으로 큰 박수 쳐주고 계시네요. 강연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우리 채팅으로는 되게 많은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그 질문 먼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자 야의 가수이자 600만 원의 기적의 저자
있습니다. 이게 뭐 앞 광고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그렇습니다. 그냥 뒤에 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다 알지만 호프맨이 아니고 두맨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둘을 하고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질문 있습니다. 네네. 예. 예, 멘토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호프맨이 되지 말고 두맨이 정말 돼야 되겠다. 자기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요즘 저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인데 시국이 이렇고 또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오히려 더 세상을 미디어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자꾸 몰입하게 돼서 멘탈 네네네네. 관리가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좀 네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추가로 한 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었는데, 취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정말 1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아주 작은 기업에, 뭐, 전체 인원 해봐야, 직원이 해봐야 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진짜 1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월급을. 그런 아주 예,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어쨌든 요즘 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보면, 물론 이제 조금 눈이 높다는 얘기들이 좀 사실 많잖아요. 뭐 우리 방금 주신 분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작은 회사라도, 인원 1명 있는 회사라도 일단은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이제 인사팀에서 면접을 볼 때면 전혀 경력이 없이 3년, 4년 있다가 저희 회사 면접 보러 오는 직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얘는 도대체 3년, 4년 동안 뭐 했고, 얘는 정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존재일까? 다른 회사에서도 얘를 안 뽑았는데 우리 회사에서 과연 얘를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제가 인사팀장에 있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작은 기업이라도 경력이 있게 되면요, 그 경력을 좀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3년간, 예를 들어서 3년이다, 3년간을 그냥 흘려보내느냐, 3년을 작은 회사라도 다니면서 큰 회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데라면 일단은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일단 작은 회사라도 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한 2년, 3년 경력 쌓으셔가지고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회사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큰 회사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그 경력이 큰 회사에, 아주 큰 회사는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라도 경력이 있게 되면 그 경력을 하다못해 50%라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우리하고 그게 맞다고 싶으면요. 이 친구의 경력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데라도 있으면 좀 취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월급이 사실 지금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뭐 중요하죠.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저희가 직장을 다니는 거니까. 뭐 꿈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꼭 좀 눈높이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낮추셔가지고 일단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히 그 작은 회사 들어간 경력이 그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할 때 좋은 게 될 거예요, 그게.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정 멋있는 인사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런 분이 저는 회사에 계시면 맨날 찾아갈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호철님. 저는 이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진 주제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또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네. 2020년 1월 달에 신입사원이 돼서 이제 첫 해를 보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직장에서 내가 커서 뭔가를 이뤄보겠다라는 뜻보다는 직장 생활만 하면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로 하면서 살고 싶은 일을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장 네.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하고 그 외에 퇴근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도전해보고 찾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멘토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으셨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직장 생활과 직장 외의 삶을 균형을 잘 맞추면서 시간이랄까요? 그런 거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직장 생활을 좀 첫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배워야 할 시기임에도 이 직장 생활 외에 어떤 제가 원하는 그런 꿈,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직장 생활보다 더 큰 것 같아서 오히려 직장 생활에 대한 집중보다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뭘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고 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없고 왜냐하면 직장은 지금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데 고민이 커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고민을 잘 해결하셨나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잘 보내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그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이게 직장 생활에 매이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야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피곤해서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너무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저는 이 회사를 제 회사라고 생각해요. 이 회사에서 내가 이 회사는 진짜 정말 뭐 대표이사까지 돼야지 일단 저도 그런 마음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이건 내 회사다, 내가 만든 회사다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 진짜 업무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제 대신 이제 업무 외적인 시간에 저는 절대 회사 생활 생각 안 합니다. 오죽하면 저희 상무님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위에 직속 상무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오너 분들에게 인정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키우시려고 어떻게든 자기 후계자로 키우시려고 저를 계속 멘토링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늘 불만인 게 뭐냐면 본인은 집에 가서 새벽에도 회사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도리어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왜 집에 가서 밤에 잠을 못 자면서까지 회사 생각을 하고 있냐고. 회사 생각은 회사에서만 하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무님하고 저하고 좀 그 부분에서는 벗어나는 부분인데 근데 하지만 상무님이 저를 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업무 시간에는요. 진짜 그 업무에만 딱 집중해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안 쳐다보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거든요. 진짜 딱 휴일이나 휴식 시간에만 제가 그걸 해요. 그걸 분리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내 회사라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회사에 대한 정말 충성심이랄까? 로열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는 회사대로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제가 하고 싶은 일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TV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그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이영자 나오고 했던 신동엽 나왔던 거기서 저한테 프로그램 출연 제의가 한 30번 들어왔었는데 제가 결국은 거기는 못 나갔어요. 그래서 상무님이 저한테 한 30분간 설교를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만둘까봐 이제 저희 상무님은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상무님한테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TV 출연한다 이런 말씀 절대 말씀을 안 드리고 가더라도 몰래 가고요. 가더라도 연차 쓰고 가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려우시겠지만 회사는 내 회사다라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 가는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멘토님처럼은 아니지만 회사 다니면서 인생학교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진짜 멘토님 말씀대로 내 회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오늘 질문도 엄청 잘해주시고 진짜 최고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권순용님께서 우리 부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인사팀장님으로서 직원을 뽑는 기준이 무엇인가? 네, 요 기회 되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제가 인사팀장을 지금 팀장으로는 한 6, 7년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정말 많이 봤죠, 그동안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그 신입 직원들이 면접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한테 관심이 있구나. 우리 회사를 정말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먼저 봐요, 저는. 얘는 뽑으면 나갈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얘는 우리 회사 들어오면 뼈를 묻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면접을 보실 때 그 회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진짜 홈페이지며 뭐 블로그며 모든 뉴스 기사며 다 분석해서 가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회사를 회사 다니는 직원보다 더 잘 알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 꼭 좀 뽑아주세요라고 한번 자신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한번 꼭 뭐 3개월 만에도 한번 뽑아주시면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뼈를 묻어 보겠습니다. 저의 능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직원들을 우선으로 뽑거든요. 근데 보통의 직원들은 그게 신입 직원들이 이게 면접을 보러 오면 대부분들은 좀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외워온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 처음에 자기소개. 그것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거는 늘 듣던 거라서요. 사실 식상해요. 그런 것들은. 본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면접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똑같은 방법 말고요.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멘트 다 똑같아요. 정말 본인만의 특징이 있는 그런 걸로 한번 면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상무님께서도 면접을 보실 때 독특한 직원들을 차라리 더 선호하세요. 자신감 있으면서도 뭔가 의지가 강한 이런 것들을 피력하시는 분들한테 더 점수를 후하게 주거든요. 나 정말 이 회사 꼭 다니고 싶고 저 안 뽑아주면 나 여기 지금 저 집에 안 가겠습니다. 내 퇴근할 때까지 밑에서 진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면접 볼 때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 직원들을 뽑습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십니까? 뭐 또 더 다른 분이 또 채팅에서 질문을 주신 게 제가 우리가 전달해 드리면 한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포스터에 작곡가라고도 되어 있으신데 작곡도 하시는지 그리고 작곡을 네.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제가 나름 뭐 저작권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작권 해봐야 뭐 한 달에 1,000원이 나올까 말까 하는 비용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6곡을 냈어요. 6곡 낸 중에 2곡을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저는 사실 이게 작곡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요. 그냥 제가 막 흥얼거려가지고 그거를 피아노로 음표로 그릴 줄은 알아가지고 음표로 이렇게 옮겨서 작곡을 한 건데 한눈의 뿅이라는 노래하고요. 한눈의 뿅. 네, 제가 짤막하게 불러드리면 한눈의 뿅, 한눈의 뿅, 한눈의 뿅 같네 이런 노래거든요. 와. 이게 이제 처음에 상남자라는 곡을 받고 그다음 미니 앨범을 내다 보니까 이왕이면 내 이름으로 된 곡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저작권 수입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몇 날 며칠을 머릿속에서 음표를 그렸어요. 그런 음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곡이 이제 2곡 나왔고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작곡을 시작한 거고 작곡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이 한눈의 뿅이라는 노래는 작년에 재작년이었죠. 지방선거 선거송으로도 네,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의 뿅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산을 해가지고 1번의 뿅 같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중독성 있습니다. 이게 책 속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책 속에는 제가 네네네. 기억하기로는 선거송을 쓰려다가 안 됐다라는 거기까지만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그건 국회의원 선거 때였고요. 네. 이번에 지방선거 있을 때 시의원께서 제 노래를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저작권을 받고 제가 네, 해드렸습니다. 네. 와.
그러면 첫 번째 강연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멘토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원래는 네네네. 제가 쉬는 시간 동안에 상남자야를 틀려고 했어요. 네네네네. 네, 어떤 노래를 틀면 더 좋을까요? 일단 상남자야가 제 데뷔곡이니까 네, 네. 상남자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요즘 BTS는 상남자잖아요. 네. BTS에 상남자가 있는데 저는 상남자야입니다. 그래서 예, 히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상남자야 노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강연 해주신 우리 이재현 멘토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5분 정도 커피 타임 가지셨다가 다시 이 자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배경음으로 상남자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라 골라 사랑을 하지마 인생 몰라 겪어봐야지 원칠한 외모에 돈이다가 아니야 그러다 큰 코 다칠라 이젠 나도 자신있게 뭐라 해도 배짱있게 내 인생을 걸어본다 친구이야 친구 남자 중에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는 상남자란다 오랫동안 너만 사랑한 바보 내가 바로 상남자야 빨리 뛰는 산토끼보다 진득하게 한 우물판을 듬직한 어깨에 나리산 그 눈빛 마지막 로맨티스트 이젠 나도 자신있게 뭐라 해도 배짱있게 내 인생을 걸어본다 친구이야 친구 남자 중에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는 상남자란다 오랫동안 너만 사랑한 바보 내가 바로 상남자야 이젠 나도 자신있게 뭐라 해도 배짱있게 내 인생을 걸어본다 친구이야 친구 남자 중에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는 상남자란다 오랫동안 너만 사랑한 바보 내가 바로 상남자야 내가 바로 상